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1일, 지금 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XOXL은 이미 바닥은 지났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중국 주식을 폭풍 매수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 올라서 마이너스 26%고요. XOXL은 지금 8% 가까이 상승 중에 있어요. 현재 20% 정도 수익 구간 중이고요. 오늘 20주 정도를 더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자금을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초까지 전량 매수할 생각이에요. 10달러 근처에서 매수하고 싶은데 저희 욕심일 것 같고요. 매수하지 못하고 하는 사이에 주가는 날아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쏙술이랑 SOXX 그래프인데요. 쏙술은 2차 바닥을 찍고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했어요. SOXX도 2차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SOXL의 2차 바닥은 9달러였던 것 같습니다. 1차 바닥과 2차 바닥을 보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어요. 이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장도 어제 0.63% 상승했는데요. 개인만 2천억 원을 매도했어요. 코스피도 1년 그래프를 보면 1차 바닥과 2차 바닥이 나왔고요. 그래프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어요. 국내장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기 초입일 때는 개별 소형주보다는 우량주가 더 빨리 올라가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되게 견조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정고점을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121선을 맞고 떨어졌는데요. 단기 조정을 보인 후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굵직한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화요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25일 수요일에는 테슬라와 ASML, 목요일은 인텔이 있어요. 1월 31일 화요일에는 AMD가 있고요. 2월 1일 수요일에는 메타와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2월 2일 목요일에는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닷컴, 퀄컴 등 많은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모여 있어요. 또 하나의 변수는 2월 1일 날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때 금리 인상 발표가 있는데 매수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월 1일과 2월 2일 시나리오 1은 연준이 금리를 0.5% 올리고 2월 2일 날 애플과 알파벳의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는 최악으로 치닫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2는 연준이 0.25%를 올리면 시장은 한화할 것 같고요. 2월 2일 애플과 알파벳의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도 안 좋은 기업 실적에 대한 선반영 이후로 주가는 상승할 것 같아요. 저는 1월 31일 전까지 주식을 풀 매수할 생각이에요. 구글은 금요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회사가 12,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감은 바람이 거세지고 있어요. 인텔은 새로운 반도체를 공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혜에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인텔의 신규 서브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차세대 램 규격 DDR5는 현재 많이 쓰이는 DDR4보다 전력 효율이 30%가량 높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2배 빠릅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서버용 CPU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DDR5 서버용 D램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증권가에선 인텔의 신규 CPU 출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세계 D램 시장을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두 기업은 올해 3분기부터 DDR5를 대량 양산에 돌입할 전망이고요. 전체 D램 생산 중 DDR5의 점유율이 2023년 20.1%에서 2025년에는 40.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어요. 반도체 매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 2.4% 상승했는데요. 차이나 전기차의 흐름도 서서히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전 추가적으로 매수할 계획은 없고요. 나머지 시드머니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중국 최대 리튬 업체인 간펑 리튬이 강한 원자재 경쟁력을 기반으로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입장에선
CATL, 비아디에 이어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간펑 리튬은 거래소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간펑 리텐이 둥팡 신위안 회사와 합작으로 100억 위안을 투자해 충칭시에 연간 24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키로 발표했습니다. 또 50억 위안을 투자해 광둥성에 10기가와트시 규모의 신규 리튬 전지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중국 전기차의 역습이라는 칼럼이 나와 소개시켜 드릴게요.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 2위 국가로 올라섰다. 비아디는 어떻게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름잡는 기업으로 성장했나? 비아디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였다.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시점은 2003년이었다. 파산 직전에 있던 한 국영 자동차 회사를 인수했다. 내연 기관차부터 만들었고 첫 모델인 소형 세단 F3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형차이다. 내수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지긴 했지만 비아디는 저가차 이미지가 강했고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의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비아디가 2010년대 중반 사업의 무게중심을 전기차로 옮기면서 상황은 달라졌고 비아디는 수직 계열화의 대명사다. 전기차 업체들 중 배터리까지 내재화한 기업은 비아디가 유일하다. 코로나19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생산 차질을 겪는 동안 비아디는 승승장구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테슬라마저 제쳤다. 내수 시장에서 몸집을 키운 비아디는 이제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고 브라질, 칠레,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신흥 시장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선진 시장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한국 진출도 가시권에 들고 있고 전기버스 등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자리 잡은 비아디는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 놓는 등 한국 승용차 출시를 위한 준비를 작업하고 있다. 비아디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브레이드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여러 고성능 차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이 플랫폼 3.0을 도입했다. 비아디 설명에 따르면 이 플랫폼을 이용한 최고 사양 차량은 1회 완전 충전 시 966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비아디 차량의 디자인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아우디 디자인을 총괄했던 볼프강 에거다. 비아디 사례는 그동안 짝퉁 브랜드의 산실로 여겨져 온 중국이 이제는 전기차라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오리지널 브랜드 제조국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